안녕하세요. 비타민 C입니다. 네, 실은 요 앞전에 이제 영어 끊어읽기 바로 녹화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 오늘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예, 어제 제 학생하고 같이 좀 국어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제 이 컨셉이 좀 재미있게 1등급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국어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단어 형성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제 단어를 저희가 낱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단어 중에서도 이제 단일어가 있고, 그쵸? 복합어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마인드맵 그리기 전에 저희가 한번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래서 뭐 눈, 하늘, 시나브로 이렇게 보기가 보이실 거고요. 복합어는 또 합성어랑 파생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어근과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다. 그래가지고 또 합성어는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나눠지고 결합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런 지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랑 그 학생이랑 제가 좀 암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좀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를 그리면서 학생하고도 막 너무 웃기다고 재밌다고 막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살짝 지우고 그 밑으로 내려서 한번 어떤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기억나시죠? 단어나 낱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조금 축소할게요. 자, 이제 A4 용지 정도 되는 칸에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그 마인드맵을 좀 한 페이지 다 써가지고 조금 이제 아래쪽이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올려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냐면 이제 단어나 낱말 형성법이라고 아까 저희가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단어 썼는데 이제 단어나 낱말 밑에다 쓰고 이제 학생이랑 이 단어라는 재벌 회장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랑 설정을 했어요. 스토리텔링을. 네, 근데 아까 기억나세요? 이 단어는 단일어랑 이렇게 복합어랑 두 개로 나뉜다고 아까 저희가 위쪽에 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단어라는 그 재벌 회장님에게 자, 단일어라는 제1 후계자와 자, 복합어라는 제2 후계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단일어가 아까 뭐였냐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일어 제1 후보자 단일어는 자식이 한 명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일어의 예시가 아까 눈, 하늘, 시나브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단일어가 제1 후계자인데 얘가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자식 한 명밖에 없어서 자, 이 자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이 시나브로라는 게 순수한 저희말인데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 국어예요. 그래서 이 단일어 제일 후계자의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자식 한 명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신압으로 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성장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외웠고요. 어제도 학생이 이걸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의식의 흐름 따라서 일단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 후계자가 복합어가 있었잖아요. 복합어. 그런데 복합어에게는 또, 자, 두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합성어랑 이제 파생어라는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생물 하실 때 그 유전자 염색체가 이렇게 XX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합성어는 이제 딸이다. 왜냐면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XX다. 이렇게 이제 어제 학생하고 좀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파생어는 이제 XY. 왜냐면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져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였죠. 파생어는. 그래서 유전자 XY 해서 아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복합어, 제2 후계자의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이루어진 단어기 때문에 자, 유전자 XX, 그죠? 어근, 어근, 딸이고, 자,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기 때문에
자, XY 아들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이제 또 아들은 접사의 종류와 품사의 변화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하고 이제 내일 제가 완성을 하기로 좀 약속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합성어 그 딸을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막 뭐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단어 재벌 회장님의 그죠? 제2 후계자 그 복하버 이분. 자, 이분의 어떤 그 딸이신 합성어는 아까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죠? 그 XX 단어라고 했고요. 자, 이 또 이제 합성어는요. 형태 변화와 그다음에 결합 방식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합성어라는 분의 형태 변화가 신흥 부자인 정식 약혼자인 거야. 자, 그리고 자, 이분의 어떤 숨겨진 애인이 있었는데 결합 방식, 그죠? 합성어는 형태 변화와 결합 방식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형태 변화를 자, 신흥 부자인 정식 약혼자, 결합 방식을 숨겨진 이 합성어분의 애인이라고 얘기를 이제 그냥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형태 변화는 정식 약혼자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형태 변화에 따라서 합성어를 나누게 되면은요. 자, 형태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와 형태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자, 닭 플러스 알이 달걀이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형태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자, 사과 플러스 나무나 돌 플러스 다리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이 정식 약혼자였잖아요. 형태 변화가. 근데 신흥부자라 했잖아요. 근데 자, 달걀을 팔아서 그리고 사과나무와 돌다리를 팔아가지고 신흥부자가 된 딸 합성어의 정식 약혼자 형태 변화 씨. 자,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결합 방식에서 이제 숨겨진 애인이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합 방식은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어근과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가 있어요. 어근과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니까 자, 합성어 따님의 애인인데 XX 유전자 염색체가 여자죠. 네,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된 경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합성어와 그 다음에 신흥부자 형태 변화의 약혼식이 이 숨겨진 애인이 결합 방식이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 오그라드는 자, 손발을 가지고 자, 자기도 대등하게 그렇게 조금 대우를 해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 대여섯 명의 그죠? 왜냐면 손발 대여섯 오가다가 이 결합 방식 중에서 어근과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한 경우의 예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자, 자신을 대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여섯 명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대여섯 명의 자식이 손을 흔들면서 자, 오가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결합 방식에 따라서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끊어주는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책, 가방, 쇠, 못, 손, 수건, 물, 걸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자, 책 가방을 들고 자, 그 안에 쇠못을 자, 담았는데 그 쇠못을 손수건에 숨겨가지고 자, 물걸레로 썼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의식의 흐름 따라서 약간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텔링이긴 한데요. 어제 진짜 이 학생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단어의 형성법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어제 학생하고 너무 재밌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좀 이걸 공유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시면 이 국어의 문법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래도 문법은 추상적이니까 뭐 영어 문법하고 굉장히 근접한 부분도 많은데 이제 좀 사실 저희 나라 좀 교육이 약간 좀 이게 모순점이 있어서 영어 문법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국어 문법도 같이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국어 문법을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가져와 봤어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제 모토인 재미있게 1등급 받기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비타민 C였고요.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컨텐츠 가지고 또 새롭게 중간고사 같이 정말 재밌게 1등급 받을 수 있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비타민 C였습니다. 안녕.